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28번째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 막이 오르면서 앞으로 열흘 동안 많은 영화인들이 부천을 찾습니다. 올해 영화제는 변화하는 콘텐츠 제작 환경에 발맞춰 기존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도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정아 기자입니다. 영화제의 상징인 레드카펫 행사.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배우들이 하나둘 등장할 때마다 환호성이 쏟아집니다.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부천에서 열리는 가장 큰 연중 행사인 만큼 시민들의 관심도 높습니다. 부천을 알릴 수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고, 왜냐면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나둘씩 알리면서 좀 부천을 더 알아가면 되지 않을까, 좋은 것 같아요. 와보니까 뭔가 되게 계획적으로 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다음 연도에도 하면은 오고 싶어요. 예년과 다른 변화도 있습니다. 매년 영화제 개막식이 비 오는 날 열리며 안전 우려가 잇따랐던 탓에 올해는 부천 아트센터에서 일부 행사가 열립니다. 콘서트홀 개막식에는 국내외 영화인과 관객 등 1000여 명이 자리했습니다. 이번 영화제에서 공개하는 작품은 49개국 253편. 개막작 러브라이즈 블리딩은 예매 시작 19초 만에 매진됐습니다. 인공지능을 앞세운 국제경쟁 부문도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AI가 영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고민들을 꽤 오랫동안 준비를 했고요. AI로 만들어진 영화들은 어떤 영화가 있는지를 한번 모아서 보는 자리를 마련했고, 실제로 영화들을 AI로 만들어서 영화제 기간 동안에 또 선보이는 좀 색다른 혹은 좀 도전을. 손예진 배우 특별전과 XR 작품 전시인 비욘드 리얼리티는 영화제 마지막 날인 오는 14일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지역 무료 상영이나 상권 연계 프로그램 등 시민 참여 행사도 대폭 확대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김포시가 서울 통합 추진과 관련해 내년 상반기 이전에 주민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포시는 22대 국회에서 김포 서울 통합 특별법이 제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기후동행 카드 등 교통부터 통합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김포시는 지난 2022년부터 김포 서울 통합에 대한 발걸음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며 총선 이후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시와 김포시는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해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고 지난달 5일 4차 회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부천시 과학고 설립을 찬성하는 정치권과 학부모, 지역주민, 교육계 관계자들이 모여 부천 과학고 전환 추진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이번에 결성한 위원회는 주민과 부천고 동문, 교육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간주도 협의체로 부천 가불병 국회의원실이 모두 동참했습니다. 협의체는 과학고 설립 찬성 의견을 표출할 방안을 찾기 위해 조만간 후속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작년 3월 전북 순창 농협조합장 투표 중 1톤 트럭이 유권자들에게 돌진해 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사고. 지난 2월 서울 은평구 불광동 연서시장에서 SUV 차량이 추돌해 1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친 사고. 사고 운전자는 모두 70대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서울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역주행 인도 돌진 사고. 16명의 사상자를 낸 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68세였습니다. 그러자 고령자 운전면허 제한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39,614건으로 3년 연속 증가한 동시에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로 1년 전보다 늘었습니다. 고령자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 지자체는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자들에게 10만 원에서 30만 원 규모의 현금성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면허 반납률은 2% 안팎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한때 도입하려 했다가 노인 차별 비판에
하루 만에 철회한 고령 운전자 조건부 면허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그러나 운전이 필수 생활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고 당장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운송업자들의 경우 면허증 반납은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또 모든 고령자를 잠재적 교통사고 가해자로 몰아가는 것은 대단히 차별적 발상이라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연령에 관계없이 인지 능력과 신체 능력 등 안전한 운전 능력을 운전면허 교부 조건으로 삼되 고령자들은 검사 주기를 달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충분한 여론 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마련해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한 주간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이건태 의원이 지난 4일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주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건태 의원은 부천 심곡본동과 소사본동 등 원도심 일대를 돌며 도로 상태와 노후된 옹벽 상태 등을 살피고 특별 관리가 필요한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한 장마철 취약 민원을 부천시에 전달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선원 의원이 지난 4일 SNS를 통해 삼산 1 배수 펌프장을 점검하고 부평구 보훈회관을 방문해 민원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선원 의원은 삼산 배수 펌프장은 북의 2, 3동과 부평 5동 약 만여 가구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해 펌프장 내 전기시설과 배수 펌프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훈단체를 방문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함께했다며 겪고 계신 여러 어려움과 불편함 등 민원 사항을 체크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동수 의원이 지난 2일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양곡 구입비나 냉난방 비용으로 경로당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남을 경우 이를 반환하지 않고 부식이나 취사용 연료를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유동수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 폐기로 인해 통과되지 못했다며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개정안이 하루속히 통과돼 어르신들이 보다 편안하게 경로당에서 생활하실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상혁 의원이 지난 2일 발생한 김포 대곡면 공장 화재와 관련해 명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혁 의원은 SNS를 통해 대곳 공장지대에서 큰 불이 발생해 자동차 부품 공장 창고, 식료품 창고 건물 등 12개의 건물이 소실되었다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전소되어 버린 처참한 현장을 마주한 관계자와 주민들에게는 큰 충격과 아픔으로 남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작은 규모의 공장이 산재한 김포는 화재가 빈번하고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관계기관과 더 협조해서 안전한 동네 일터를 위해 명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무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손과 오염된 음식물로 인한 세균 감염, 이른바 식중독이 늘고 있습니다. 발열과 설사, 탈수 등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만큼 개인 위생 수칙 준수가 더욱 강조됩니다. 홍하영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 대구의 낮 기온이 30도를 처음 넘긴 것은 지난 4월 26일. 최근 장마가 시작되면서 더위를 식히기는 했지만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무더위와 높은 습도까지 더해져 세균 증식으로 인한 감염병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전국 약 200군데 기관에서 환자 질병을 표본 감시한 결과 5월 말부터 세균성 장관 감염증, 이른바 식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늘기 시작해 현재 연속 3주간 환자 수가 200명이 넘었습니다. 4월과 5월 100명대를 유지하던 것에 비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또 환자 다수에서 살모넬라균과 캄필로박터균이 검출됐습니다. 오염된 음식물, 덜 익은 재료를 섭취하며 감염되는 경우가 많고 감염자 대부분이 설사와 발열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특히 탈수 증상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상이 심하면 병원에서 항생제 치료도 받아야 합니다. 여름철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이 매년 보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손 씻기와 철저한 식품 관리로 안전한 물과 음식을 섭취하는 등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손을 씻는 것. 생닭이나 달걀을 만진 뒤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합니다. 또 음식은 상온에 방치하지 말고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수인성이나 식품맥의 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 개인위생 및 조리위생 수칙 준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지난해 5월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을 시작한 인천시가 5일 옛 경인고속도로 옹벽 철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인천시는 1968년 이후 인천을 양분해온 옛 경인고속도로의 옹벽을 철거하는 일이 도심 단절 해소와 원도심 균형 발전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인천 기점부터 서인천 IC까지 추진하는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은 2030년 준공 예정으로 도로 중앙에 공원과 녹지, 여가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여름철 풍수에 대비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하천 산책로와 저지대 64곳을 전수점검하고 산사태 취약지역과 급경사지, 지하차도 등 안전점검을 마쳤다고 밝혔는데요. 또 상습 침수 지역 15곳에 침수 감지 센서를 설치하고 소하천 9곳에 스마트 계측 관리 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하천 수위 관리를 강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천시는 올해 물막이판과 이동식 차수판 등 침수 방지 시설 설치를 신청한 주민들이 모두 663가구로 이 중 시급하다고 판단한 472가구의 설치를 마무리했으며 나머지 가구 설치도 서둘러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포시가 집중호우에 대비해 법정도로 빗물바지 정비에 나섰습니다. 도로변 등에 있는 빗물바지는 도심 침수 예방을 위해 중요한 시설물이지만 낙엽과 쓰레기 등 이물질이 쌓일 경우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에 김포시는 지난 4월부터 배수시설 준설과 청소, 빗물바지 교체 신설 등 정비 작업을 진행 중으로 지난달 말까지 상습 침수구역과 주요 도로 등 시내 지역 빗물바지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김포시는 안전신문고를 통한 시민신고와 제보 등을 바탕으로 빗물바지를 지속 정비할 계획으로 집중호우 기간에는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24시간 대응체계를 가동할 방침입니다. 김포시가 국비 12억 원과 도비 1억 원 등을 투입해 오래된 저화질 방범 CCTV 143대를 고화질 방범 CCTV로 교체하고 범죄 사각지대 34곳에 방범 CCTV 147대를 설치했습니다. 또 17곳에 설치된 노후도로 방범 CCTV를 고화질 카메라로 교체했습니다. 특히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보안 등이 내장된 방범 CCTV를 설치해 조명을 제어하고 계양천 주변 산책로에 방범 CCTV 기능과 함께 대기 측정, 날씨 정보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합한 스마트폴을 설치했습니다. 김포시 도시안전정보센터는 현재 1,918개소에 CCTV 7,273대를 운영 중으로 LED 안내판과 비상벨을 함께 설치하고 AI 지능형 감시와 관제사 유관 감시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동 수대비 교사 수를 확대한 인천형 어린이집이 199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3월 인천형 어린이집 공모를 통해 118곳을 최종 선정해 총 199곳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는데요. 인천형 어린이집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을 0세반의 경우 1대3에서 1대2로 낮추고 1세반의 경우도 1대5에서 1대4로 낮춰 부모가 더 안심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제공합니다. 인천시는 인천형 어린이집이 늘어나면서 인천 지역 공보육 이용률이 2023년 40.3%에서 2024년 말 약 45%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